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 요점 정리를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통합사회 시험 범위가 교과서상으로는 190쪽부터 209쪽까지 그리고 학습지 내용을 이제 포함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쌤이 그 사회 학습지는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교과서상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배웠단 말이죠. 키워드를 각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여러분 문화권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문화 변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 문화. 이 세 가지 주제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쵸? 문화권 우리 총 7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쭉 살펴보면은 일단 뭐가 있냐면은 동양 문화권이 있고, 그리고 유럽 문화권, 그리고 건조 문화권, 그리고 아프리카 문화권, 오세아니아 문화권, 그리고 아메리카 문화권, 그리고 북극 문화권까지, 요 7가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7가지 문화권을. 그리고 이제 요 안에서도 이제 세분화할 수 있죠. 뭐 동양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뭐 동부아시아, 뭐 동북아시아라고도 하고,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북서 유럽, 남부 유럽, 그리고 동부 유럽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두 개,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화권에 대해서 배웠다. 문화권 어떤 문화권들이 있고 각각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 변동이죠. 일단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죠.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들,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내적 요소가 있고 외적 요소가 있죠. 내적 요소로는 뭐 있어요? 뭐 발명, 무에서 유를 새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발견, 원래 그냥 있는 건데 찾아낸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전파가 있죠. 전파, 외부에서 이 내부 문화권으로 이제 유입된 거, 전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명, 발견, 전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문화 변동이 이제 일어나냐? 유형이 있죠. 어떤 유형이 있어요? 또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문화 병존이 있고, 문화 융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문화 동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전통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통 문화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통 문화가 뭔지, 그리고 전통 문화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전통 문화가 이제 어떻게 계승되고 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태도들, 요 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목차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차를 중심으로 세분적인 내용을 하나씩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문화권을 볼 건데, 문화권을 볼 때는 여러분 문제를 풀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지도 있죠. 특히 지금 교과서상으로는 193쪽인데 193쪽에는 이 문화권 지도를 여러분이 꼭 보고 이해를 해서 각 문화권이 지도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영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이 문화권이라는 게 또 이제 지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도와 때려야 때릴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193쪽에 있는 문화권 지도를 이제 꼭 한번 보고 각 문화권의 위치를 파악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볍게 이제 뭐 문화와 문화권 뜻이 뭐냐? 문화는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자를 쓴다, 아니면 뭐 쌀을 주식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문화죠. 그런데 문화면 이 문화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자를 쓰는 게 문화야. 이 특정 문자를 쓰고 있으니까. 그럼 이 한자를 쓰는 지역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게 이제 문화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문화권이라는 건 이제 크게 7가지가 있는데, 아까 봤듯이 각 특징을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봅시다. 194쪽인데요. 동양 문화권. 아까 말했듯이 동양 문화권은 이제 크게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3가지로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 2가지 특징이죠. 첫 번째,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뭐가 발달했다? 벼농사가 발달했다. 계절풍, 벼농사. 이게 무슨 문화권? 동양 문화권이라는 거죠. 그럼 동양 문화권에서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면은, 자, 동부아시아, 우리 소위 말하는 한중일이죠. 어떤 특징이 있냐? 키워드 나와있죠. 뭐예요? 유교,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또 뭘 사용한다? 한자를 사용한다. 이게 공통점이죠. 동부아시아는 유교, 불교, 한자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어떤 특징이 있냐? 여기 나와있지만 중국과 인도, 이슬람 문화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도에 나와있지만, 여기 있는 한중일 동북아시아의 문화권 지역이랑, 그리고 이제 인도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아시아 문화권, 이 둘의 딱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중국 등에 나타나는 불교 문화, 그리고 이 인도와 서남아시아를 바탕으로 하는 이슬람 문화가 같이 섞여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디가? 동남아시아가 중국과 인도, 이슬람 등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서로 섞였다는 거죠. 자, 남부아시아는 이제 인도와 그 주변 일대를 남부아시아라고 하죠. 남부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는 아무래도 이제 힌두교라는 요소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그 외에 뭐 또 여러 다른 이슬람교, 불교 문화가 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는 힌두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문화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문화권도 이제 보면은 3가지로 나눴을 때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일단 공통적인 특징을 봤을 때 2가지의 특징이죠. 여기도. 자, 뭐가 있냐? 바로 첫 번째, 크리스트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죠.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면 성당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이제 우리가 크리스트교라고 하죠. 이 크리스트교가 생활 양식,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곳이다. 그리고 2번째는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했다. 이제 시민혁명이 시작된 지역이만큼 민주주의적 요소가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지역이 바로 유럽 문화권입니다. 유럽 문화권 하면 크리스트교, 민주주의 발달, 이 2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북서 유럽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북서유럽 지역의 특징. 키워드 봅시다. 게르만족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 높고 이목구비 확실한 백인, 눈동자가 파랗고, 그리고 개신교 비율이 높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신교 비율이 높다. 그리고 이제 서한 해양성 기후. 우리 이제 예전에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지 모르지만 작년에 우리 기후 배울 때 이제 온대 기후에 속하는 게 이제 서한 해양성 기후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가 발달했다? 혼합 농업과 낙농업이 발달했다. 혼합 농업, 낙농업 발달했다. 그쵸? 그래서 혼합 농업은 여기 나와있지만 이제 농사 그리고 목축이 이제 서로 연계되어서 혼합돼서 나타나는 농업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낙농업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소의 젖을 짜서 이제 유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이 낙농업이죠. 뭐 우유, 뭐 치즈, 아이스크림, 요거트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북서유럽 지역 핵심 키워드는 게르만족, 개신교, 혼합농업, 낙농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남유럽 키워드는 일단 라틴족.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한, 살짝 까무잡잡한 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톨릭교, 성당 다니는 사람들 비율이 많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온대기후 중에서 지중해성 기후를 띠기 때문에 수목 농업이 발달했다. 여기서 주로 잘 자라는 게 뭐 포도, 오렌지, 올리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생산물이죠. 남유럽 키워드는 라틴족, 가톨릭교, 수목 농업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지역은 이제 슬라브족, 그리고 그리스 정교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러시아 지역, 그리고 그의 여러 동유럽들, 뭐 폴란드, 뭐 헝가리, 뭐 체코 이런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이 바로 이 동유럽 문화권 특징이다. 그래서 슬라브족, 그리스 정교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6쪽에 보면 이제 건조 문화권이 나와 있죠. 건조 문화권의 특징, 키워드. 건조 문화권 당연히 무슨 기후에 있어요? 건조 문화권이니까 건조 기후겠죠. 그래서 주로 지형적으로 뭐가 많다? 초원과 사막이 많다. 그래, 기후적 특징으로 해서 초원과 사막이 많아. 그래서 뭘 많이 해? 유목 많이 하고 오아시스 농업을 많이 해. 초원 돌아다니면서 가축들 풀 먹여야 되니까 유목. 사막에서 물인데 오아시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아시스 찾아서 거기서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대부분 건조 문화권 종교는 뭐다? 이슬람교다. 이슬람교. 이렇게. 그래서 건조 문화권 키워드. 초원과 사막 많아. 그래서 뭘 해? 유목, 오아시스 농업을 해. 그리고 종교는 뭐다? 이슬람교다. 대부분 이슬람교. 이렇게가 건조 문화권. 자,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이제 이 보면 이제 여기가 사하라 사막 있는 지대고, 여기랑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이 이제 건조 문화권이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가 아프리카 문화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문화권의 특징. 일단 기후적으로 무슨 기후다? 열대기후다. 그렇죠. 열대기후. 기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뭘 많이 하냐? 바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크죠. 이동식 화전 농업. 첫 번째 이동식 화전 농업. 그리고 플랜테이션 입니다. 그쵸? 이동식 화전 농업. 이제 불화자에 밭전자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자란 지역에 불을 질러서 이렇게 나무의 재를 비료로 해서 농작물을 기르는 농업이 화전 농업이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그리고 이제 플랜테이션은 이제 이 아프리카가 이제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생긴 플랜테이션이라는 농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기술력과 자본이 원주민의 이 노동력과 결합해서 대규모 농장을 만드는 거를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온 대표적인 이 플랜테이션 농업의 생산물들이 뭐 카카오, 커피, 원두, 고무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나와 있죠. 뭐 여러 부족들, 이제 원주민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고 주로 이동식 화전 농업, 플랜테이션 많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97쪽 아메리카 문화권이죠. 아메리카 문화권은 크게 여기 나와 있지만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설명을 하자면 여기 나와 있죠. 앵글로 아메리카는 우리가 흔히 이제 북아메리카라고도 이제 부르는 지역이에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랑 앵글로 라틴 나누는 기준이 엄밀히 다르지만 일단 앵글로 아메리카는 주로 이제 미국, 캐나다 요 지역이죠. 미국, 캐나다 무슨 특징이 있어요? 주로 영어 쓰죠. 그리고 주로 개신교 많죠. 뭔가 북서유럽이랑 비슷한 건데 맞아요. 왜요? 북서유럽의 식민지배 경험이 있으니까. 라틴 아메리카는 그럼 어디 식민지배를 받은 지역이냐? 라틴족이 많은 남부유럽의 식민지배를 많이 받았다. 남부유럽의 주로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에스파냐, 포르투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뭘 사용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에스파냐어가 이제 스페인어죠, 스페인어. 포르투갈, 이제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여기 브라질.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지금까지 쓰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대부분 뭘 쓴다? 에스파냐어, 스페인어를 쓴다. 왜?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럼 이 라틴 유럽, 이 남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남유럽에 주로 무슨 종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톨릭이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도 식민 지배의 영향을 받아서 가톨릭교가 많겠죠? 그렇죠. 가톨릭교 비율이 높다. 그리고 또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뭐 살고 있는 원주민, 그리고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그리고 이 유럽 사람들이 거느렸던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섞여 살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혼혈 인종들이 많이 있기도 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북극 오세아니아입니다. 북극 문화권은 이제 툰드라 지대, 자연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제 툰드라 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점. 이제 주로 어떤 아주 추운 곳에서 자라는 뭐 작은 풀이나 뭐 이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라 생각하면 돼요. 추운 지역에 있으니까 이제 기온이 낮아.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추우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농사보다는 이제 여기 나오듯이 순록 유목 생활, 그리고 이제 동물 사냥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이게 북극 문화권이고요.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이제 여기 나오듯이 호주, 뉴질랜드 이 지역이 이제 오세아니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문화가 많이 전파됐다. 그래서 개신교 비율도 높다. 그래서 영국 같은 이 유럽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문화권의 특징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화 변동입니다. 자, 문화 변동 일단 요인,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들 세 가지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발명,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컴퓨터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요. 인류 역사상에서 없었던 건데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명. 그리고 원래 있었던 건데 알려지지 않았던 거를 찾아내는 거, 이런 거 이제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지하 자원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 이제 선사시대 때 불 발견한 거,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는 이제 다른 사회로부터 이제 전달받는 걸, 일단 문화를 전파받는 게 이제 전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게 유입됐다, 이게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바로 전파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런 발견, 전파로 인해서 바로 문화 변동이 생긴다. 그럼 이제 생기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생기는데 라고 봐야겠죠. 그 이제 옆에 보면 201쪽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문화 병존이 있죠. 문화 병존.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현상. 그러니까 도식화하자면 A와 B가 만났어. A가 기존 거고 B가 새로운 거야. A 플러스 B가 뭐가 된 거예요? 그냥 A, B가 된 거야. 그냥 뭐 어떤 게 사라지거나 뭐 새로운 게 만들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둘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문화 병존이다. 그리고 이제 문화 융합, 뭐로 설명되어 있나요?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다른 사회 문화 요소가 상호작용을 한 결과 이전의 두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게 문화 융합이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도식화하자면 A, 기존의 문화가 있고 B,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나서 C, 전혀 새로운 다른 무언가가 탄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 융합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다르죠? 문화 병존이랑 얘는 그냥 둘이 뭐 섞이거나 뭐가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둘이 그냥 서로 이제 있는 그대로 같이 공존하는 거고, 얘는 아예 섞여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보면은 문화 동화라는 게 있죠. 무슨 뜻이래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전파되었을 때 기존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 문화 체계에 흡수되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멸했다. 즉 뭐예요? A, 기존의 문화 요소가 있고 B, 다른 사회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건 사라지고 새로운 것만 남는 거죠. A 플러스 B 했을 때 B만 남는 상황이 문화 동화다. 이런 도식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래의 문화가 들어왔을 때 기존 사회 문화는 사라지는 거,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 들어온 문화만 남는 게 문화 동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 변동의 이제 사례들, 문화 병존, 융합, 그리고 동화가 나타나는 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보면 200쪽, 201쪽 이렇게 있죠. 사례들 이제 보고 이 사례들이 문화 변동의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교과서 외에 다른 사례들이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보세요. 1번부터. 자, 필리핀이 어떻대요? 영어를 쓰고 있대. 미국의 식민지 영향을 받아서 영어를 이제 쓰는데, 원래 또 이제 필리핀은 식민지 받기 전에도 섬마다 고유 언어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민족 중에서 가장 좀 유력했던 이 따갈로그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쓴 언어가 있었는데 이걸 필리핀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어 원래 쓰고 있었는데 영어가 이제 유입된 거야. 근데 어떻게 됐대요? 공용어로 지정했대. 함께 사용한대. 그러니까 즉 뭐예요? 뭐 영어가 유입됐는데 영어만 살았고 필리핀어는 사라졌어요? 아니죠. 뭐 영어 필리핀어가 섞인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아니죠. 그냥 둘이 뭐예요? 같이 쓰이는 거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문화 병존인 거지. 오케이? 괜찮아요?
2번 봅시다. 자, 인천에 차이나타운 있어. 그쵸? 우리 인천 중국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그쵸? 인천역에 내리면 중국인들 있어. 자, 이거는 뭐냐? 자, 중국인들 생활 양식이 이제 있어. 차이나타운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이나타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중국인들이 막 유입돼서 뭐 우리 문화가 사라졌나요? 아니죠. 아니면 뭐 차이나타운과 이게 뭐 섞여서 아예 뭔가 새로운 다른 뭔가가 형성됐나요? 문화 요소가? 아니죠. 그냥 차이나타운에서는 그냥 중국인들 생활 양식 그냥 그대로 있고, 또 인천 이쪽에서는 또 우리 한국 사람만의 문화가 계속 그냥 이어지고 있죠? 그냥 이 둘이 같이 있는 거죠. 그냥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문화 병존. 자, 3번 사례 봅시다. 멕시코에는 보니까 태양신을 전통적으로 숭배하는 게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멕시코에 뭐가 들어와요? 에스파냐 군대가 들어오면서 가톨릭교가 전해졌대. 근데 이제 어떻게 했대요? 가톨릭교랑 현지 종교가 태양신 숭배 사상이 융합돼서 섞였어. 그래서 뭐가 있냐면 과탈루페 성모상 이런 게 나왔어.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이제 가톨릭에서 숭배하는 대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톨릭적 요소야.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성모 마리아 가톨릭교니까 그럼 이제 유럽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럽 사람들의 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목구나 이런 형상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어떤 뭔가 멕시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요소가 섞인 성모 마리아 상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섞였다 그랬죠. 융합됐다 그랬죠. 이거 뭐예요? 문화 융합. 왜? 유럽 문화권의 가톨릭교랑 멕시코의 태양신 숭배 종교 이게 섞여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 성모 마리아 상이 탄생한 거니까요. 이해돼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사례 3번.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 그래서 유럽 문화와 접촉해서 어떻게 해요? 원주민 고유의 토속 신앙을 잃어버렸대. 원주민 고유의 문화를 상실했대. 잃어버렸대. 그럼 뭐예요? 문화 동화지. 왜? 기존의 문화, 이 토속 신앙이 새로운 유럽 문화로 인해서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유럽 문화만 남은 거니까. 그쵸? 문화 동화다. 오케이? 이렇게 이 사례들 보고 아 이거는 문화 동화구나, 융합이구나, 병존이구나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에 나왔는데 여러 학습지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문화 전파의 종류. 아까 우리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이제 외부 요인으로 이제 전파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 전파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파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렇죠?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 문화가 이렇게 전해지는 걸 직접 전파라고 하죠. 간접 전파는 사람이 직접 가서 뭐 전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책, TV, 인터넷 이런 것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by, 책, TV 아니면 뭐 이제 요즘 뭐 같은 시대에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예시 나와있지만 이제 K-pop 이런 한류 문화가 이제 뭐 유튜브,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는 무슨 전파다? 간접 전파다. 왜? 사람이 막 일일이 가서 직접 야 이거가 이런 게 있고 뭐 이걸 일일이 다 막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뭐 각 나라치게 파견돼서 전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것들을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K-pop 무대 이런 걸 봤을 뿐인데 그런 것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가 된 거니까 간접 전파.
자, 자극 전파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발명과 전파가 합쳐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 문화를 전파를 받아서 그 전파받은 문화 요소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걸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바로 자극 전파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 세 가지 유형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문제를 냈는데 요 203쪽이죠. 203쪽에 있는 요 성공의 강화성당 요 사례를 쓰기도 했어요. 성공의 강화성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요거는 문화 변동 유형 중에 어떤 거에 속하냐라는 거예요. 문화 동화, 병존, 융합 셋 중에 뭘까요? 자, 전통적인 한옥 구조물이 있어. 그러니까 한국 문화죠. 근데 거기에 서양의 기독교식 건축 양식을 수용했다. 즉, 뭘 한 거예요? 한옥 구조물, 한국식 건축 양식에 서양의 기독교식 건축 양식을 섞은 거죠. 그쵸? 섞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문화 융합이죠. 이해돼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전통 문화입니다. 전통 문화는 이제 이것의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알고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통 문화는 어떤 집단에서 과거로부터 내려주는 문화 요소이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그냥 과거로부터 내려주는 문화 요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뭐가 있냐? 그 현재까지도 그게 가치 있다고 여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제 문화가 또 내려왔어. 과거에서부터 이제 있었던 문화야. 근데 그게 지금 봤을 때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전통 문화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었을 때 뭐 중국의 뭐 전족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들 태어났을 때 어릴 때 막 발을 막 이렇게 막 접고 막 해갖고 발을 조그만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지금은 잘 안 하잖아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전족은 지금 시대에서 봤을 땐 어머니 말하면 전통 문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지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통 문화 요소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와.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가치를